아, 이번 시간은 기술보고서 작성 및 발표에 관한 12강 인용과 표절 중에서 주석에 관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을 주석을 달면 표절이 아니다. 주석을 다는 방법, 그리고 참고문헌 정리, 마지막으로 표절의 기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주석을 다는 이유, 주석이라는 게 사실은 그 음, 책이나 인터넷 이런 거를 인용을 했을 때, 논문에 인용을 했을 때, 인용에 대한 표시죠. 인용에 대한 표시가 주석인데, 그 주석을 다는 이유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 정보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다음에 증거 자료의 타당성과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본문 속에서 다루기 곤란하지만 논의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논의에 참가되었던 다른 사람의 견해를 밝혀주기 위해서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것의 주석은 그 하나의 사실에 대한 의견을 정립하고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저서나 논문, 그다음에 신문 기사, 에세이, 인터넷 자료, 설문 등 다른 면에서 의견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참고가 될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연구에 있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정직성을 증명하는 행위다. 그래서 있어 도움이 된 선배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자신의 글을 읽는 독자들이 좀 더 공부하고자 할 경우 참고 도서를 안내해주는 의미에서 논의에 참고가 되었던 모든 자료의 정거와 출처를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주석을 달아주면. 주석을 기재하는 방식인데, 이제 외곽주하고 내각주가 있어요. 이 내각주는 본문에 필자명과 출판연도, 를 기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밑에 보면은 양현진 2004년 302 페이지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거를 표현한다. 그래서 여기 내각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이제 내각주고요. 어, 외곽주는 이제 각 주의 그 서지사항을 이제 기재하는 건데 각 주에 뭐냐면 요 밑에 여기다가 이제 그 출판사의 정보, 그러니까 출판물이나 아니면 논문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사항을, 그걸 서지사항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이제 각주에다가 써주는 건데, 그럼 여기다는 뭘 쓰냐? 번호를 쓰죠, 번호.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순서가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면은 요거를 갖다가 내각주라고 하고, 이제 번호만 쓰면은 이제 외각주라고 합니다. 근데 내각주에서 참고문헌이 필수적이다. 외곽주의 경우는 참고문헌을 생략하기도 하는데 이게 참고문헌이라는 게 뭐냐면 맨 뒤에 논문이나 이런 거에 맨 뒤에다가 따로 참고문헌을 이제 레퍼런스라고 해서 따로 정리를 해요. 그때 이제 그거를 여기 밑에 써놨기 때문에 이걸 에, 외곽주 같은 경우는 생략하기도 하는데 내각주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렇게 써놓고 이거에 대해서 뒤에 가서 자세히 써야 됩니다. 책으로 된 출판물에 뭘 기재할 거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주석, 주석 번호. 보통 이제 책으로 된, 이제
번호를 써놨을까요? 앞에. 그다음에 이제 저자, 그다음에 또 역자, 번역자, 그다음에 논조명이 이제 출판물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논문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죠. 발행 판수, 뭐 세컨 에디션 뭐 이런 거, 발행지, 발행한 회사, 그러니까 발행지는 쭉 해서 출판사, 출판 연도, 그다음에 인용 연수, 이게 발행지죠. 발행지에 다 포함되는 콜론 찍었고 쭉 나열한 거죠. 그래서 윌리엄 브래드 니콜라스 웨이드, 이건 이제 한글로 쓴 거예요. 이제 한글로 쓴 거는 이제 우리말로 쓰여진 책이니까 김동광역 이렇게 해놓고 콤마 찍고 진실을 배반한 과학자들, 이런 제목이죠. 논문명이고 콤마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발행을 한 건 이제 서울의 미래 M&B라는 회사가 2007년도에 했었고 페이지는 278페이지였다. 영어로는 이렇게 해서 LA 올슨 L.A. 올슨 N T.N. 뭐지? 틴? 제목은 Technical Writing and Professional Communications. 이게 이제 책 제목이고 세컨 에디션 두 번째 발행한 거. 뉴욕에서 발행됐고 매크로 휠이라는 회사에서 1991년에 그 이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면 P라고 안 쓰고 PP 써갖고 34, 35까지 이렇게 씁니다. 외국인 필자의 경우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나중에 쓴다. 이름을 먼저 쓰고 이게 루비의 룰. 자신의 저자인 경우는 이제 졸저라고 쓰는 경우도 있다. 졸저. 제가 쓴 거예요. 그게. 공저인 경우 저자가 세 사람 이하면 이름을 다 쓰고 그 이상이면 어, 최초 저자명을 쓴 후 외 몇 명 또는 영어로는 이제 ETAL, ETAL 같은 뜻이 외 몇 명이라는 뜻이에요. 편집자는 성명 뒤에 무슨 편 혹은 에디션이죠. 이걸 붙이고 번역자는 성명 뒤에 역 혹은 옮김 이런 걸 씁니다. 그럼 영어로는 트랜스, 트랜스레이션이 이제 번역이죠. 학술단체, 협회, 정부기관 등 법인이 저자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쓰면 되고요. 번역자명, 편자명을 논조 뒤에 쓰기도 한다. 번역자, 요거는 왜냐면 이제 저자는 아니니까. 또 괄호 안에 표기하기도 합니다. 공문책인 경우에는 이제 책 제목에 이게 요걸 이런 뭐죠? 떡새 표시라는데 이게 이름이 있어요. 떡새가 아, 나표라고 하죠. 나표. 인용부 나표인데 나표.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름이 있는 거죠. 아, 이걸 나표라고 합니다. 나표. 영문일 경우는 이제 국문일 때는 이제 나표를 달고 영문일 경우는 이탈리크로 이렇게 이탈리크가 약간 쓰러져 있는 형태죠. 음. 발음 파스는 최근에 판이 바뀌었을 때 쓴다. 판이 개정판, 수정판, 제2판, 수정판, 제2판, 저장판이라는 거. 발행지는 한글 경우 성역해도 있지만 외국 서적에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 발행지. 그러니까 서울 이거는 안 써도 되고 서울은 안 써야 되고 보통 이제 이건 써야 돼요. 출판사 발행지. 외국은 이제 보통 경우 이렇게 뉴욕 이렇게 발행지 같은 거 다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음,
한 페이지를 이용할 경우는 P점, 두 페이지 이상은 PP.점. 우리 P 대신에 면이나 쪽을 쓰기도 한다, 우리말로. 이거는 이제 보통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학회지마다 이제 그 어떻게 표시하라고 다 이걸 어, 사실 강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쓴 모든 논문은 그 형식을 따라야 되는 거죠. 일반 논문의 경우는 이제 그 어떻게 쓰냐. 주석번호를 일단 맨 처음에 씁니다. 주석번호 무조건 써야 되는 거고. 이게 3번. 그다음에 필자명. 항상 필자명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논문명. 논문명은 이제 이렇게 영문에는 커테이션 큰 따옴표. 큰 따옴표가 들어가고 우리나라 거는 이제 낫표. 낫표. 쓰죠. 그다음에 기재지명, 번호수, 그다음에 발행처, 출간 연월, 인용 연수 이렇게 씁니다. 뭐 이남일의 냉각 이거 납표 쓰죠. 냉각수에 따른 초전도 튜브의 균일성. 그다음에 2006년도 학예학술대 논문지 7번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06 2006년 페이지 259고요. 논문용은 이제 뭐 여기 이름 쓰고 여기 이제 큰 따옴표 그러니까 인용부 큰 따옴표를 갖다 양쪽에 제목에다가 두고 아, 그다음에 이제 기재지가 i3 T10죠. 이게 i3는 이제 뭐 IT나 인공지능 학회에서 많이 쓰는 데고 그다음에 여기 좀 알아보기 힘드네요. 발륨, 넘버, 다행년도, PP 페이지가 199에서 200명까지. 이게 요거를 잘 모르겠네요. 아,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가 보네. 어, 여기까지가 바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재지. 어느 수는 몇 건 몇 호로 표시한다. 잡지는 출간 연월까지를 표시하고, 개간일 경우는 계절명, 봄, 가을에 이제 발행된 경우, 아니, 개간이라는 게 계절이죠. 계절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오겠죠. 학위 논문은 음, 주석 번호를 당연히 쓰고 필자명, 논문명, 학위 수여 기간 및 학위 부분, 수여 연도, 인용 연수 이렇게 씁니다. 김동민 여기 논문명에는 이제 나표를 쓴다 그랬죠. 지상파 DMB 콘텐츠 연동형 상업 광고 이벤트 기능 구형 이렇게 쓰고 이제 학위 수여 기간은 서울시 때 학위는 석사 논문 2007년 페이지 37 이렇게 인용을 했다는 거죠. 보고서는 이제 또 주석번호, 저자, 보고서 제목, 보고서 종류, 연구기간, 출판연도. 그 홍정면 여기 납표하고 한강 수자원의 혈전 이용을 위한 개발 보고서 또 6개 역할 제목이고
이제 연구기관은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2007. 보고서 종류는 요 국가 보고서 종류가 되어 있어요. 음, 신문 자료는 주석번호 항상 쓰고 필자명, 기사 또는 칼럼명, 신문명, 발행일자, 면수 이렇게 쓰죠. 근데 기사와 사설 같은 경우는 필자명을 안 써요. 필자명. 기자 또는 문서연의 이름을 쓰지는 않는다. 신문은 책이나 논문과 달리 매일 발행되므로 날짜까지 밝힙니다. 최근에 신문 면수가 늘어났으나 독자 편을 위해 면수도 밝힌다. 이렇게 기사 7, 출판계 사상 최대 액수 표절 소송, 한겨레 신문 2007년 6월 20일, 23년 이런 식으로 인터넷 자료, 인터넷 자료는 필자명을 쓰고 글 제목도 쓰고 사이트 제목을 써야 돼, 사이트 제목. 그다음에 업로드 날짜 또는 마지막 수정이 거기 그 사이트에 만약 수정이 그 자료의 마지막 수정이 되고 그다음에 HTTP 주소 URL이라고 하죠. 그 URL인데 URL. 그다음에 마지막에 뭘 쓰냐면 내가 그 사이트를 접속한 날짜. 이걸 왜 써야 되냐면 그 실제 그 이후에 변경이 됐어요. 그 이후에 변경이 됐어. 그래갖고 이게 달라졌는데 왜 이게 틀리냐 그럴 때 내가 그때 당시에는 어, 이랬었다는 걸 사실 내가 접속한 날짜에는 이렇게 정보가 있었다. 그, 이게 왜 요즘에 이게 많이 쓰냐면은 보통 이제 논문들도 사실 온라인화 돼 있지만 요즘에 그 위키백과라고 한글로 돼 있고 영어로 돼 있는데 그게 무슨 백과냐면 인터넷 백과예요. 사람들이 서로 들어가서 수정을 하는 거야. 서로 들어가서 수정을 해갖고 이게 설명을 잘 읽어도 하고 그다음에 업데이트도 하고 그래갖고 누가 업데이트하는지 계속 이렇게 치는 거야. 그래서 잘못됐으면 뭐가 잘못됐다. 응? 그리고 이렇게 정보가 수정되면서 이게 점점 완성이 돼요. 음, 정말 놀랄 만한 일이죠. 마치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 증명을 해갖고 거래가 안전하게 어, 뭐라나 보장되는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죠. 여기 보면 이제 감성맨이라고 어, 킴, 킴 애니 웍 이타적 유전자 제목이고 사이트 글 제목이 이타적 유전자 매트를 들리고 이제 사이트 제목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업로드 전 이제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가 2007년 10월 12일 그 다음에 HTTP는 무슨 카페 네이버닷컴 어, 보, 복키 귀슈 귀슈맨 2007년 7월 16일 접속일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업로드 날짜 또는 마지막 수정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위키백과 같은 경우는 어, 제가 논문 쓸 때도 많이 이제 사실은 인용을 해갖고 거기는 이제 마지막 수정일자가 딱 나와 있어요. 어, 그래서 내가 접속한 날짜를 딱 쓰는 거죠.
필자명이 없는 경우는 뭐 아이디나 애칭, 대화명을 기입하되 그것조차 없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한 번 이제 그러면 이제 종류별로 다 해봤고 한 번 달았던 자료를 어떻게 주셨다냐? 어, 바로 앞에 자료를 그 다음에 바로 이용할 때는 위에 책 또는 IBID 영어로는 IBID 요 책에는 3번 책 그대로 하는 거예요. 3번 책 IBID 여기는 윌리엄 브로드라는 책을 다시 써 278페이지 해놓고 280페이지 할 때는 위에 책 페이지 280 이렇게 써도 된다. IBID는 라틴어의 약자인데 원래 the same place 같은 장소란 같은 책이란 얘기죠. 어. 페이지가 같으면 생략해도 된다. 페이지가 같으면 책이 아닐 경우는 위에 것 위에 논문도 가능하고 위에 글 위에 논문 가능하고 책이라도 같은 책 위에 책보단 같은 책이 괜찮다. 대신에 이제 같은 책을 쓰면 계속 같은 책을 써야지 어디는 위에 책 쓰고 어디는 같은 책 쓰면 안 된다. 통일돼서 쓰기죠. 그러면 바로 말고 한번 건너뛰어서 인용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주석번호는 필수고, 필자명을, 필자명은 쓰고, 어, 아- 앞에 책, 그 다음에 외국 자료는 OP, CIT, 그다음 인용 연수, 필자명은. 여기에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IBID는 뭐 바로 위에 걸 다시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여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게 5번이 뭐냐면 그 전에 앞에 책인데 일단 필자 저자는 쓰자. 윌리엄 브로드하고 니콜라스 웨이드는 쓰고 앞에 책이라고 표시하고 인용 페이지 인용 면수는 꼭 씁니다. 여기 영어 자료 같은 이제 여기 이 자료를 갖다 똑같이 쓰는 거죠. 근데 저자는 그대로 쓰고요. 저자는 그대로 쓰고 OPCIT를 쓴다. OPCIT는 뭐 오페라 시타토라는 라틴 액체인데 in the work cited라는 게 인용했다는 그래서 앞에 나온 책이나 논문이란 뜻이다. 앞에 나온 책, 앞에 나온 논문이란 뜻이다. OPCIT가 OPCIT를 써도 된다. 우리말로는 어떻게 해요? 앞에 책, 앞에 논문을 쓰고 위에 책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 글, 앞에 논문 이렇게 써도 된다. 왜 앞에 가면 있다는 거죠. 이 제목, 저자만 같으면 되니까. 다만 한 편에 그래서 하나의 체제로 통일되어야 한다. 어? 앞에, 앞에 필자는 반드시 써줘야 된다. 필자는 반드시 써줘야 된다. 같은 저자의 여러 저자가 자주 인용될 경우 혼동을 불이키므로 그런 경우는 필자명 다음에 책 이름까지 표기한 뒤에 이 표현을 사용해야 혼란을 겪지않는다. 그렇게 죠 당연히 같은 저자의 여러 저서가 인용될 경우 그럴 때는 어, 책 이름이나 논문 제목까지 써줘야 된다. 이제
그래갖고 이제 문헌을 정리하는 거, 문헌 정리, 참고 문헌을 정리하는데 맨 뒤에다가 보통 정리하죠. 뒤에 이제 뭐 참고 문헌 정리할 때 A형과 B형이 있는데, 어, A형 경우는 이제 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인도 이렇게 하는데, B형은 출판연도를 저자명 다음에 가로로 집어넣는다. 이 정도만 있다. 그래서 뭐 B형입니다. 어쨌든 이 참고문 정리하는 요령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루를 따르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논문의 경우는 보통 그 학회지마다 이제 어떻게 하라고 돼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쓰면 돼요. 참고한 모든 문헌을 어,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로 구분한다. 이를 다시 단행본, 논문, 기타 자료 구분이기도 하지만 학부 수준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 참고문헌에서는 주석본을 지우기도 하는데 이공계 자료에서는 어, 그대로 그대로 살려둔다. 이공계 논문의 경우 주석번호를 다 지우고서 이렇게 뭐 알파벳 순으로 이제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용 연수도 지운다. 논문집에 실린 논문의 경우 논문의 처음과 끝 페이지를 바뀐다. 그렇죠? 그 논문이 실은 그 책이 전체는 아니니까 보통 한 10페이지 정도 되죠. 10페이지 정도에서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에서는 페이지의 처음과 끝을 얘기할 수 있죠. 국내서와 동양서는 필자명을 가나다서로 구미어는 알파벳입니다. 필자명이 없는 자료는 맨 처음 나오는 항목의 첫 자음을 따른다. 필자명이 없으면 뭐 책 제목이나 뭐 이런 거 되겠죠. 여기 금이어 서양권의 저자의 경우는 어, 각주에서 각주에서와 달리 그 각주에서는 이름부터 썼는데 성을 먼저 쓴다. 성을 먼저 쓰고 쉼표를 찍은 후에 이름을 씁니다. 성을 먼저 쓰고 쉼표를 쓴다. 어, 우리 같은 경우는 킴하고 김시경의 킴, 킴하고 콤마 찍고 그다음에 이제 이름을 쓰는 거죠. 주석 쓰는 거하고는 거꾸로 쓴다. 아까 윌리엄 브로드 같은 경우는 브로드 콤마 윌리엄 서양 그다음에 촘스키 콤마 네. 외국인 저자 공제인 경우 첫사람은 첫사람만 성명으로 나머지는 어, 이름 성순을 쓴다. 촘스키만 이제 어, 쓰고 나머지는 이게 하이라이 이런 걸 이게 앞에 써야 되는데 앞에서 콤마 찍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그냥 이름 쓰고 성을 쓴다. 이름 다음 성. 성명, 명성. 한국어로 된 외국 번역물은 어, 저기 한국어로 된 거는 가나다선으로 왜 한글로 돼 있으니까 성씨의 가나다선으로 성입니다. 성. 외국어로 된 외국어로 된 서양서에는 구미어 저자의 알파벳을 한다. 알파벳. 같은 저자의 자료가 여러 개일 경우는 저서를 어, 가나다 선 또는 출간 연도로 정리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받고 A형과 이제 B형이 있어요. 어,
A형과 B형, 이제 B형은 보면 알겠지만, 여기, 칠 8년도가 저자 다음에 가로로, 가로로 들어보면 차이가 있고, 실제로는 A형, 여기서는 이제 7, 8년도가 이렇게 뒤로 가죠. 이렇게 책, 제목 뒤에 들어가죠. 아, 그 차이만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하다가, 그러니까 가나다 순으로 하다가, 영어는 다시 알파벳 순으로 합니다. 가나다 순하고 알파벳 순. 이렇게 정리를 한다요. 한글로 번역된 거는 이렇게 표시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우리 그 이공계 논문 쓴 경우는 여기는 이제 그 번호도 주석 번호도 씁니다. 그대로 여기 앞에 표시돼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표절 기준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글, 창작품을 등을 아무런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을 표절해요. 인용 표시 없으면 이게 이제 표절이 되는 거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 법적 기준은 없지만 보통 네어절 이상을 그대로 따온 경우. 네어절은 뭐냐면 우리가 띄어쓰기 하는 걸 어절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학교에 간다 그러면 세어절이에요. 어, 그러니까 네어절 정도. 나는 학교에 빨리 가고 있다. 이 정도면 네어절 되죠. 그 정도로 갖다가 어,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는 표절이라고 합니다. 음, 참고적으로 이제 하버드 대학의 이제 표절 기준을 좀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무대한 잔재한 정보나 데이터를 표절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여- 여기 이제 이거 그대로 근데 여기 인용했어요. 자, 교재에 나온 인용 보고 쳤어요. 1997년 한 해 동안 하버드 대학에서 30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그래서 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 전제하면 표절이다. 이렇게 여기 딱 해고서 여기다 주석 번호를 딱 써야죠. 주석 번호 쓰든지 내각제처럼 거기다가 저자 또는 저자하고 어, 연도 이런 거 표시해야죠. 왜냐하면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상정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교재가 아니라 자신이 읽지 않은 하버드 대학 행정펠람을 출처로 표기해도 안 된다. 반드시 자신이 읽은 자료를 출처, 책과 자료를 출처로 기록해야 한다. 두 번째, 무단 전제한 아이디어도 사실은 표절이다. 아이디어도. 여기서 이제, 아, 여기 표절이야. 교재에 나온 표절. 이게 플레이, 플레, 플레저리즘, 플레지어리즘. 표절, 이 영어예요. 표절은 표절의 라틴어, 이거 인용한 거예요, 그냥. 라틴어 어원은 유괴범이며,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정신적 아이를 훔치는 거예요. 정신적 아이가, 브레인 차일드, 정신적 아이를 훔치는 것이다. 정신적 아이를 유기하는 것이다. 근데 어쨌든 이거를 그래서 인용할 때, 교재 저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인 정신적 아이, 인용했어. 근데 이거를 갖다가 주석번호 쓰고 인용을 했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아이란 말을 또 쓰고 싶어.
그때는 여기에 인용부가 있어야 된다. 인용부가 없으면 앞에서 출처를 밝혔더라도 표절이다. 여기에 중요한 그 아이디어인 정신적 아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정신적 브레인 차일드라는 그런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갖다가 썼으면 그러면 그것도 인용부를 써라. 그다음에 인용부 없는 축약문. 인용부가 없는 축약문. 인용부가 없는 축약문은 출처를 밝히고 원저자의 주장을 요약하는 축약문을 했더라도 저자의 저자의 표현 일부를 빌려올 경우,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표현의 일부를 빌려올 경우도 인용부호를 써라. 출처와 다른 단어 표현을 썼더라도 글의 구조, 전개 방식 이런 걸 본뜨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표절이다.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거죠.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어, 본떴다. 이거 굉장히 막강. 논문 같은 경우는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이 비슷한데, 어쨌든 다른 단어하고 표현을 쓰더라도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으면 비슷한 구조의 흐름이나 전개 방식 이런 걸 썼으면 이거는 표절이다 라는 거죠. 이상으로 이제 그 인용과 표절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표절을 갖다가 이제 그 피하는 그런 다양한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주석을 달자. 인용을 하는 건 주석을 달자. 그래서 주석을 달면 표절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 버릇을 항상 키울 수 있는 글 쓰는 대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어, 표절, 인용과 표절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